자,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원전 쪽입니다.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한국 수혜에는 좀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. 이쪽 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원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은 빼놓고 우리나라 증시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. 그리고 때로는 또 악재도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. 체코 원전 사태도 또 불발이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했죠. 물론 완전히 계약이 끝난 건 아니고요. 다시 한번 또 본계약을 또 체결을 다시 또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었죠. 하지만 중요한 건요. 이 원전이라는 건 결국은 전력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전력 가동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그리고 AI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워낙에 많은 전력이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전력 소비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.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력도 있고 뭐 수력도 있고 원자력, 그리고 또 풍력, 태양광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으로 본다면 원전을 빼놓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원전이 지금 에너지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AI 시대에 돌입하면서 결국 원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날 원전과 관련된 그 큰 발언을 했었습니다. 2050년도까지 원전에 대한 사용 용량을 4배나 키우겠다라는 거였어요. 이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는 거죠. 그만큼 원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절실했고, 그다음에 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이제 관심사는요, 미국이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공용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유럽 연합에서도 역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러시아산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이에 대한 이제 에너지원을 사용을 많이 했던 나라가 바로 유럽연합이었어요.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이 원전 쪽에 대한 이제 수요, 이 공급을 다시 또 조달한다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전은 이 우리가 에너지 같은 경우에 결국은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충당해 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이 방법은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필요성들이 지금까지 또 계속 시장에 노출되고 있고 이런 재료와 함께 이 가격 역시도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실제로 이 뉴스 자체가 시장에 처음 부각을 받았던 건 아니었지만요. 그래도 오늘 원전주들이 좀 움직입니다. 사실 이제 미국 자체가 원전 가동에 관해서 조금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요. 국내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들 찾기에 또 바빴던 시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 원전 관련주를 살펴보자면은 이제 다양한 종목군들이 좀 올라주기는 하는데요. 일단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원전주 중에서 대장주격이었던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새롭게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군들 봐야 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실까요? 이 섹터 내에서는요. 사실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좀 전략들을 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, 대장주들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올라탔다가 또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조금의 변동성에도 결국은 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주들은 과거부터 원전주 자체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체코 원전 사태로 인해서 좀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 종목들이 다시금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희망감을 좀 가지고 그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실적도 겸비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가능성 뭐 그만큼의 이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그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 장기적인 보유도 좋지만요. 지금은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매수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 오히려 최근에 좀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전통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또 어떨까? 저는 그 부분이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원전주 내에서도 이제 몇몇 종목군들은 오히려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좀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요.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. 일단은 원전주 자체가 이미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매수 적길가에 관해서는
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. 예를 들면 원전주 관심은 있었지만 내가 아직 매수를 하진 않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과감하게 또 첫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? 사실 그동안 원전주가요. 조금은 이제 트렌드 흐름을 좀 많이 탔었어요.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좀 많이 탔던 그런 종목들입니다. 정책주이기도 네, 했었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쏟아져 내렸죠.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원전주들이 또 올라갔단 말이죠.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주들이 바로 이제 원전주들이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.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과연 또 해도 될까? 이런 망설임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대선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선이 또 진행이 되고요. 얼마 이제 며칠 안 남았죠. 그런데 만약에 대선을 통해서 뭔가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원전 쪽에 대해서 만약에 또 이제 원전을 좀 멀리하는 정책을 또 선호하는 어떤 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 AI에 대한 기대감, AI 쪽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좀 많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양당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AI 쪽에 대한 필수가 바로 에너지입니다. 전력. 그래서 원전과 SMR, 소형 원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쪽에서 지금 결국 원전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. 이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전 쪽의 사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여러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부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아마 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그 종목들 말고도 다른 원전주들은 굉장히 많으니까요. 원전주를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모두 다 뭐 다른 이제 그 안에서 무조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투자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산업이 좋아진다면 지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.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은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 가장 궁금하더라고요. 지금 원전주 자체가 이렇게 미국발 이슈에 좀 집중을 해서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 봐야 될지 아니면 국내 그 대선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국내 정책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어떤 게 더 모멘텀적인 파워가 크다라고 보세요? 사실 이거 두 가지 모두가 하나가 호재고 하나가 악재라고 한다면 네. 그러면 뭐 한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. 지금으로서는 국내에서도 사실 호재적인 재료가 있고 네. 해외에서도 호재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주가 대부분 거의 비슷한 꾸러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. 얘는 원전주, 이 한국의 원전주고 얘는 미국의 원전주다.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예. 대부분 다 원전주가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나 해외에 이렇게 재료들이 노출된다는 건 분명히 이제 상생에 대한 재료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뭐 국내나 해외 쪽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구나. 여기에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?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두 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SMR 쪽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? 소형 원전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트럼프의 뭐 행정명령 이전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원전을 전력에 관한 공급 부족의 대안으로 사용을 하면서 소형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와줬었습니다. 이런 모멘텀들도 다시 올 수 있을까요? 네. 소형 원전이라는 건 사실 선진국형 원전이라고 봐야 되고요. 이미 원전,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꺼리게 돼요. 그런데 이게 대체안으로서 소형 원전이 이제 새롭게 좀 나오게 됐고, 이 소형 원전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소형 원전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원전도 좋지만 소형 원전 역시도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같이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원전과 대형 원전 모두 다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개도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대형 원전 쪽이 좋겠죠. 그쪽이 훨씬 더 수율성이 좋으니까.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형 원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하고 원전과 관련해서 또 같이 이제 공동으로서 협의를 또 했단 말이죠. 협의체를 또 구성했고
그래서 소형 원전 쪽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고요. 그리고 대형 원전은 대형 원전 나름대로 또 이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소형 원전과 대형 원전 모두 다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어쨌든 선진국형으로 간다면 소형 원전 쪽에 대한 수요, 이거는 앞으로 시장이 좀 많이 크게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안전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효율성도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형 원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역시도 소형 원전에 대한 이 건설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쪽 모멘텀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같이 다양한 원전주의 모멘텀들 이야기 나눠봤다면요.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. 그래도 지금 시점에 신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최선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? 사실 여러 기업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마 그 종목을 내가 왜 안 샀을까? 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요. 원전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아진다면 그 중에서 전통적인 원전 사업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한전기술이라는 회사예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고요. 실제로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뭐 해외, 국내에서 이제 국가에서 원전 사업을 수출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그런 회사가 바로 한전기술이라는 회사죠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AI 이 시대에 이제 맞춰서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역시 이제 이런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해외 수출에 대한 이런 신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전기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본다면 체코 원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원래 3월 달에 본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고요. 5월 달에 와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무산됐습니다.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요.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 수주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같은 경우에 빠르면 다음 달 안에 또 이 부분이 결정날 수 있다는 뉴스가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. 지난번에 체코 원전 사업이 이제 경쟁사가 신청했던 가처분 명령이 다음 달 부근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관련 종목들의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